오늘 질문들이 겹치고 막 하네요. 일단은 135쪽에서 질문을 보면 10번 봅시다. 그 다음에 8번은 당연히 기본적인 어떤 연산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8번은 그죠? 자,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10번. 10번은 자, y를 a sin bx y를 a sin bx라고 할 때 오른쪽 그린 것 같은데 그림이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인 그래프예요. 사인 그래프니까 사인 그래프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그죠? 평행이동도 x축 방향으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최대값이 4고요. 이거 맞죠? 130 이거 맞지 이거지? 얘들아? 요거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은 a가 뭐가 됩니까? 최대값이 4잖아요. 최대값이 4기 때문에 a는 4가 돼야 돼요. 물론 마이너스 4일 수 있는데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 주기를 볼게요. 자, 주기는 같은 모양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한 텀을 계산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인 거야. 알았어. 요게 한 주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2분의 파이네. 근데 우리 사인에서 주기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절대값 b분의 2파이였어.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b분의 2파이를 했을 때 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벗겼다. 그리고 이게 2분의 파이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b는 얼마입니까? b도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개를 빼면 0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았지? 135쪽 여기 맞죠?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별표 해놓고요. 11번에 별표 해놓고 지금 요게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다뤘는데 여기가 잘 안된다. 나는 이거를 사인을 t로 치환해 가지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범위까지 알겠는데 그거의 최대 최소가 잘 안된다 하는 사람은 여기 수1 때문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고등수학 하를 다시 한번 하고 나면 여기서 했던 게 뭔지 알 거고 그거 할 때 쌤이 다시 한번 요거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때 우리가 여기 삼각함수 했던 요 문제가 유리함수에서 그거야. 그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그랬죠. 그러면은 자 이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 범위가 따로 안 나왔죠. 문제 보니까 x 범위가 따로 안 나왔기 때문에 sin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래서 치환 알았지? 요 문제 테마는 치환이다. 그래서 너를 t로 치환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t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t 플러스 4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함수가 됩니다. 유리함수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쌤이 그랬잖아. 이 녀석이 분모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게 풀기 편하다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분모 0이 되는 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구간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3이 구간 sin x의 구간에 포함이 돼 있지 않으면 그냥 마이너스라고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래프를 공부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얘가 이거 구간에 포함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고 그죠? 여기는 근데 사실상 최대 최소값이 두 가지 다 나오진 않아요. 하나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메인은 첫 번째 거다. 이제 메인은 첫 번째 거다. 요거. 그래서 구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마이너스라고 1만 대입하자. 라는 겁니다. 그럼 대입해 보면은 바로 답은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기억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다 간단히 한번 그려볼까? 아니다. 여기다 크게 그려줄까요? 화면에 잘 나오나? 자, 요렇게 해가지고 x축 y축 그린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3을 찍어요. 알았지? x는 마이너스 3을 찍어. t로 할게. 그냥 똑같이 해줄게. t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분의 개수
t분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점선을 기준으로 x축 y축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점선을 기준으로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자 y절편 한번 찾아볼게요. y절편 제일 쉬우니까 그래. x절편 구해도 되고 x절편 얼마야? 4지. 분자가 0 되는 거 4냐? 아니면 x절편은 x자리 y절편은 x에 0 넣으니까 3분의 4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어쨌든 나 x절편 편해 4야. 4는 어디 있어? 4 있지. 그럼 여기를 지나는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알았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구간을 나는 어디를 잡았다? 마이너스 1과 1을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한 요 정도 된다고 칠게요. 한 1이 요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리겠지. 그래서 1일 때 최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인데 그거를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쌤이 여기 보라세요. 적은 부분 t가 마이너스 3이 sin x의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쪽 끝값을 대입하면 그 중에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하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린다 이거죠. 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자, 지금 둘레를 10등분 했네요. 10등분. 근데 봐봐. 10등분이란 말은 있잖아. 전체 둘레니까 2파이죠. 그죠? 2파이를 10으로 나눈 거라서 한 조각이 5분의 파이야. 한 조각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타 있죠? 그거 한 조각이 5분의 세타인 거. 이게 5분의 파이. 이게 세타라는 거지. 근데 특수각이 아니니까 우리는 특수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고.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림을 봐도 되고요. 자, 지금 그림을 이제 그려주면 여기서 10등분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한 다음에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 얘랑 얘랑 반대편 각이지. 무슨 말이야? 180도 관계 아니냐? 그죠? 180도 관계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이렇게 반대편이죠. 원점 기준으로 대칭이지. 얘랑 얘가 대칭이죠. 얘랑 얘가 대칭이죠. 그렇게 그리셔야 돼요. 예.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코사인 세타. 야,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만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기특한 친구들. 별표 3개. 이 문제는 자, 여기서 이 뒤에를 좀 지우고 얼마까지 가냐? 코사인 9세타 더하기 코사인 10세타. 발음에 주의해야 돼. 코사인 10세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하나가 세타란 말이야. 알겠지? 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이것도 이런 유형도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제곱이 아니죠. 제곱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을 또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누가 있나 생각을 좀 해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어떤 그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배워야 아는 센스인 거예요. 처음부터 찾기 힘들어. 알았지? 이게 지금 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리면 얘가 몇 번이야? 거기 그림 보면서 이야기해봐. 얘가 7번이지. 이게 1번이고 7번이에요. 보이세요? 거기 보면은 이게 P1이 여기구나. P2 그죠? P3 4 5 6 P7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다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 거야. 10등분을 한 거지. 피자 조각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세트하면은 P2 야, 이게 세트하면 그 다음 얘는 뭐겠어? 몇 세타야? 6세타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몇이야? 6세타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코사인 6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코사인에 파이에다가 세타 더한 거로 할 수 있지. 느낌 오나? 근데 각변환을 해보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이 10개 중에서 어딘가에 이 중간에 코사인 6세타가 있겠지. 그럼 얘랑 얘는 만나서 얼마가 되겠어? 0이 되는 거야. 왜? 코사인 6세타가 그러니까
5분의 파이가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파이는 몇 세타다? 5세타라는 게 일단 기본 깔리고 시작해야 돼. 기준은 5세타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코사인을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제곱들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봤자 제곱이니까 안 틀렸어 얘는.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랑 똑같은 누군가를 얘를 사인으로 바꿔봐. 그럼 더하면 얼마야? 1이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곱이 있을 때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각변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 1차일 때는 제곱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가 스스로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있으면 이 중에 누군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코사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파이가 그럼 5세타인데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면 0이겠구나.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서. 그러면 느낌 오죠? 코사인 2세타랑 누가 짝꿍이겠습니까? 이 중간에 있는 코사인의 7세타랑 짝꿍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씩 5세타씩 더하겠지. 그럼 마지막에 생각해 봐봐. 전체가 다 해서 몇 개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10개죠. 10개가 2개씩 만나가지고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정답은 그냥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 코사인의 10세타는 여기 중간에 있는 누구? 코사인의 5세타랑 같은 녀석이겠죠. 코사인 5세타가 코사인 파이고요. 코사인 파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얘는 코사인의 얘가 2파이 아닌가요? 10세타면 그러면 얘는 1이죠. 그래서 없어져요 얘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이 13, 14번이네요. 13, 14. 13 다음에 14번. 14번 봅시다. (14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4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의 루트 루트 3 마이너스 1의 사인 x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 그러한 그죠 녀석인데 이거의 해가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 요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느낄만 해요. 왜냐면 계수들이 막 복잡하니까. 근데 1번으로 해야 되는 거 뭐야? 지금 종류가 다르지. 사인하고 코사인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야 돼. 그것부터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4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루트 3 마이너스 1 사인 x 일단 냅두자 이거는.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 그러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x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없앴어요. 없앴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러면 없애면서 쌤이 마이너스 같이 곱해도 될까? 마이너스에서 4 사인 제곱 x 더하기겠지. 그러면 2의 루트 왜 자꾸 루트가 이렇게 커지냐. 루트 3 마이너스 1에 사인 x 마이너스 루트 3 0보다 작아요. 이거 맞죠? 그지? 확인 좀 해볼까? 얘는 과연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까? 이거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뭘로 가능하냐면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로 하면 돼. 그리고 2 해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 인정?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2 사인 x 보세요. 플러스 루트 3 하고 그 다음에 2 사인 x 마이너스 1 0보다 작아요. 2차 부등식 다 알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크면서 2분의 1보다는 작죠. 그럼 그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복습 겸 해서 삼각 부등식 한번 볼게요. 보면은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1 사이라고. 그러면은 자,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 그래프로 푸는 방법 쌤이 알려줬죠. 그래프로 푸는 방법은 사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대신에 x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 그지? x가 여기가 범위니까 사인 x 적당히 조금만 그려도 돼요. 알겠어요? x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그릴게요. 알았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1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딱 사인 이것만 필요하잖아 지금. 여기에서 2분의 1 2분의 1 여기 있죠?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1일 때 사인값 누굽니까? 얘 6분의 파이죠. 그죠? 6분의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요. 2분의 루트 3일 때 각을 반대로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일 때가 3분의 파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인 거예요. 사인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존재해. 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야. 그 여기면 x값은 요 사이겠지, 그지? x가 그 사이여야 여기 함수값 사진. 따라서 너랑 너 사이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잡은 알파 베타를 더하라 그랬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베라가 6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요. 전에 거 수업 시간에 보면 있어. 수업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해가지고 거기를 다시 풀어줄게요. 그거 하고 이제 연습 문제로 가보자. 유형 80, 81, 82. 아직 넓이는 괜찮나 보네. 그죠? 다행이에요. 유형 80 보겠습니다. 유형 80 뭐지?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변형, 삼각형 모양 결정. 여기가 원래도 처음 배울 때 가장 질문들을 많이 하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프 말고 근데 원으로 하는 방법이 더 맞는 사람 있어? 원으로 하는 방법? 요거. 그래프 말고 원으로. 근데 삼각함수 계산이 조금 빨라지면 그래프로 그리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원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범위가. 왜냐면 여기는 2파이 안에서만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어때요? 이 문제는 다행히도 범위가 그러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면은 여기에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이렇게 가는 거거든. 2분의 파이 여기야. 그래서 어디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면 해가 여기 각도만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각도만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서만. 근데 지금 사인이 2분의 1이다. 2분의 1은 사인은 높이라 그러지. 높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2분의 1이면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면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한 요 정도 있겠죠. 요 라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 라인. 그러면은 나오는 값이 보입니까? 이게 더 내려와야 돼. 사실은 이게 2분의 루트 3은 거의 1이거든. 거의 1이야. 1이야 엄청 가까워. 여기야 여기. 그러면은 그때의 각도가 여기랑 여기이기 때문에 요 사이가 되는 거야. 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사이 각이니까 이 각이 누구죠? 이 각이? 여기가 몇 도겠어? 60도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인 거예요. 요 각도가. 거기서부터 요 사이 여기가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 동경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요 사이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프가
더 확실하게. 왜냐면 그래프는 범위에 상관없이 쫙 만들 수 있잖아. 얘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쌤이 해준 거고. 자, 유형 80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 80. 자,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식을 한번 복습을 하고 갈게. 알았지? 복습하고 가자. 코사인 법칙은 세변의 길이가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세변의 길이를 모르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라고 했을 때 내가 각도를 하나 정해. 알았지? 그리고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 각, 요런 아이디어. 지금 현재 돼 있는 요 그림. 저런 상태에서 모르는 문자가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어차피 코사인.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했었냐? 2AC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 분의 그 녀석들의 제곱의 합에서 세타의 짝꿍 b제곱을 빼면 됐었고, 그 다음에 내가 반대로 나는 b를 구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 b제곱을, 이 식 변형한 거하고 똑같아요. b제곱은 어떻게 했었냐?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마이너스 완전제곱식 같은 느낌으로 이 ac에다가 코사인만 뒤에다가 살포시 붙여주시면 됐었어요. 필요한 걸 갖다 쓰는 거야. 이게 다른 공식 아니야. 한 공식을 변형한 거기 때문에 그 계산만, 내가 코사인 구하고 싶은데 밑에 식에 넣는 것보다 위에 식에 넣는 게 더 편하지 않냐? 그지? 이해되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변형을 그냥 세팅을 해놓은 것 뿐이지 뭐 아예 다른 공식은 아니고 언제 위에 거 쓰고 언제 아래 거 쓰고 그런 생각 항상 없겠죠. 그러면 문제 좀 볼게요.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문제를 보면은 어디 AC 길이를 구하라. 8번은 간략하게 얼른 할게. 120도고 그 다음에 2에 루트 19고 여기를 모르니까 x라고 두면 여기 x 길이 구하라는 거지. 그냥 넣으세요. 그러니까 x라고 해서 이쪽 각도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이 식에 넣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위아래 마음에 드는 거에다 밑에 넣어볼까? 밑에 넣으면은 b가 누가 요거죠. 이 각도가 바라보고 있는 애가 b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녀석의 제곱 19는 양쪽 두 친구의 제곱의 합 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완전제곱식처럼 두 개를 곱해가지고 2 곱하기 2x예요. 알았지? 2 곱하기 x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코사인 120도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대입하면 끝나요. 알았지?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밑에 9번을 보면은 삼각형 ABC에서 봐봐. 각 B가 45야. 대충 그냥 그릴게요. 그래서 각 B가 45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B가 4루트 2 그리고 BC가 5다. 그랬을 때 외접원 반지름. 근데 외접원 반지름을 구하려면 봐봐.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얘를 구하려면 무조건 뭘 써야 돼? 사인 법칙을 써야 돼. 알았니? 근데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각 하나랑 변 하나가 딱 한 세트가 필요하거든요. 없죠. 그렇다고 여기 각도 알거든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코사인 법칙 써야 돼 이쪽에서. 근데 그 전에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 AC 길이만 찾으세요. 이걸 알아야 사인 법칙을 쓸 거 아니야. 알았니?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x제곱은 뭡니까? 양쪽 제곱 4, 4, 16제곱에서 32 더하기 25 알았지? 마이너스 2 곱해 4, 5, 20, 40 루트 2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45도를 해. 알았지? 그럼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제곱 한번 계산해볼까? 57에다가 빼기 요게 지금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약분이 됩니다. 얘가 40이 돼서 17 나오거든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25에다가 32 해서 40 루트 2 하고 코사인 45 했어요. 그러면 x가 얘가 지금 루트 17이 나오잖아.
그지? 루트 17이 나오기 때문에 사인 법칙 쓸 수 있는 한 세트가 딱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각도 하나, 변 하나 완성되는 순간 여기서 사인 45분의 루트 17이 뭐야? 2r이거든. 여기서 여러분들 그 2r만 구하면 되나? 그지? 반지름 길이 r만 찾으시면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빠르게 10번을 가보도록 합시다. 쌤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사각형이 있으면 걔를 삼각형 두 개로 쪼개야 된다. 그래야 뭐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에 그 다음에 여기가 2입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 각도가 보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인 관계들이 있잖아. 그랬을 때 코사인 B가 80이래요. 자 보게. 코사인 B가 8분의 1, 8분의 1. 80일이 아니라 8분의 1입니다. 그랬을 때 AC의 길이를 구하셔. AC 길이가 누구야? AC 여기. 알았지? 자 보세요. B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만약에 부른다고 하면은 기호가 그냥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인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세타랑 더해서 180 되는 친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뭡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인정? 그러면 요놈의 코사인 값은 뭐겠어? 마이너스 8분의 1이겠죠. 코사인이 그런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에 요거 강조했습니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경우에는 한쪽이 코사인이 뭐 2분의 1, 3분의 1이다. 그럼 나머지 위에 반대편에 있는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삼각형 여기서 문제를 풀면 끝나요. 여기. 요 삼각형에서 쓰자. 왜냐면 여기 길을 모르잖아요. x 4 2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하자. 따라서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됩니까? 바로 그냥 할까요? 그냥 x 구하는 걸로. x 제곱은 이걸로 하자. 그냥 앞에서 한 것대로. x 제곱은 양쪽의 제곱의 합 4, 4, 16 더하기 4 마이너스 4, 2, 8에다가 16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요? 얘가 8분의 1이죠. 마이너스 8분의 1.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요렇게. 요거 하면 끝나요.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의 변형 볼게요. 자, 세 변의 길이가 있을 때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경우에 지금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12번처럼 4, 5,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사인 A의 값을 구하죠. 여기가 4니까 여기가 A지 않을까? 얘가 A니까 스몰 a.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사인 법칙을 못 써요. 세 변의 길이는 있잖아. 무조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알지? 코사인 법칙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얘는. 그래서 코사인 A부터 찾으세요. 그러면은 뭐더라? 둘 곱해 2배에 둘 곱해 30 제곱 25 더하기 36 빼기 너의 제곱 1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죠? 그러면 나오는 게 얼마야? 60분의 얼마야? 45? 그죠? 45예요. 그래서 4분의 3이 되는 거. 코사인이 4분의 3이다. 그러면 사인은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잖아. 이건 뭐 국민 공식이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녀석. 볼까요? 13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거 길이 구하시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문제에다 별표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를.
근데 이 문제는 각의 이등분선인데 저 각을 모르잖아. 그죠? 저 각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디 보자. 밴드. 저 각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쌤이 알려준 대로 넓이로 문제를 풀 수는 없고, 그치? 그거는 뭘 아는 상태에서, 각도를 아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였고, 그 다음은 각의 이등분선은 중2 때 배우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6 대 12가 1 대 2이기 때문에 BD하고 DC 역시 1 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EX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4루트 3이 중간에 껴있고, 그럼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삼각형에서 뭘 쓰면 되느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돼요. 코사인 법칙. 대신에 각을 누구로 할 거냐?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각도를 공유하고 있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쵸?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돼요. 알았지? 그래서 각 A, D, B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알았어? 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중요해. 정말 중요하거든. 둘 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방법 1. 그 다음에 방법 2는 이거 뱅법처럼 생겼네. 방법 2는 저기 각도 똑같은 거 있지. 각 BAD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문제마다 쌤이 얘네들을 세타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보고, 여기도 세타라고 붙여볼게. 각각 세타 다르겠지. 그러면 얘가 세타이면은 얘가 이쪽 삼각형에서, 여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봐. 어떻게 되겠어? 이 각도로 쓰라고. 이 각도로.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2 곱하기 그 각도의 양쪽에 있는 길이 x하고 4루트 3. 그러면은 4루트 3x 그리고 위에다 올려. 4, 4, 16에 3이니까 48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반대편 36. 알았니? 이놈 하고 오른쪽 삼각형에서 해봐. 오른쪽 삼각형은 이 각도였는데, 자, 얘 코사인 세타라고 이름 붙였으면 얘는 뭐가 돼야 돼?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코사인은 반대부호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일단 적으세요. 적고 이쪽에 써봐. 이쪽에. 그럼 얘가 이 각도니까 양쪽 변이 얘랑 얘지. 그러면은 2 곱하기 4루트 3에다가 2x를 해. 위에다 올려. 뭐야? 48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144. 맞아요? 반대편 각. 코사인 법칙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됩니다. 그리고 얘가 뭐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그죠? 그러면 너랑 너는 무슨 관계? 마이너스 붙이면 같아지는 관계.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저기 위에 각을 세타라고 이제 붙여. 세타겠지. 여기 세타하면 어떻게 돼? 여기 왼쪽 삼각형은 6 4루트 3 x니까 코사인 세타가, 집중해, 왼쪽 삼각형 쓸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반대편 각이 x고 양쪽이 6이랑 4루트 3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6 곱하기 4루트 3. 집중 안 하면 이 숫자가 뭐고 저 숫자가 뭔지 몰라. 집중하세요. 36 더하기 밑에 제곱 48 빼기 x제곱.
어떤 식이 더 깔끔한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삼각형. 여기 삼각형에서 봐봐. 코사인 세타가 길이가 뭐뭐니? 12하고 4루트 3이죠. 2 곱하기 12 곱하기 4루트 3. 반대편 위에 올려봐. 이제 144 더하기 48 마이너스 밑에가 누구야? 반대편 길이가 4x 제곱 맞아요? 그죠? 시리도 대답한다. 시리도 대답해. 4루트 3 2x 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니네 둘이 같구나 이렇게 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물론 이제 얘가 더 장점이긴 하죠. 이유는 밑에 x 위에 x 너무 짜증나요. 물론 곱해버리면 되지만 길이니까 양변 곱해서 없애면 돼요. 없애면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비교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는 이 방법이 더 좋은데, 방법 1 요거 있지, 이쪽 부분 여기 부분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삼각형이 이렇게 한 180도짜리를 가운데 갈라가지고 각을 두 개 사용하면은, 사실은 내가 이게 같은 각만 찾지 말고 하나가 세타면 하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그런 관계만 찾으셔도 코사인 법칙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BD 길이 찾으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모양 결정. 또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삼각형 모양 결정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아니다, 애매한데. 그래요? 약속했죠. 두 번 쉬기로. 짧게 여러 번 쉬기로. 일단 정리하세요. 요 내용 필기하시고. 우리 그때 뭐 했지? 쌤이 그때 16번 해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인이 등장하면 사인 법칙 쓰고, 코사인이 등장하면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그 변 길이의 관계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알겠습니까? 지금 문제의 첫 번째 거 14번을 볼까요? 삼각형 ABC에서 A sin A는 B sin B는 C 는이 아니야, 더하기지. 더하기 C sin C. 그죠? 네.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했는데, 사인이 등장하면 사인 법칙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인 A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사인 법칙 떠올려 보면 사인 A 분의 A가 2R이거든요. 그지? 그래서 얘 대신에 2R분의 A 적으면 돼.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2R분의 B 넣어도 2R분의 C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에 2R은 다 약분되지 않냐?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면 A제곱 뭐가 됩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가지고 뭐라고 적어줘야 돼?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5번 빠르게 볼게요. 15번을 보면 C 코사인 A. 자, 코사인 등장했거든. 그러면 코사인 법칙 써주면 돼요. A 코사인 C. 맞나? 그죠? 그러면은 코사인 A가 공식이 뭐야? 코사인 A. 코사인 A는 내가 잠깐 써볼까? 코사인 A 공식이 뭐였냐면 A 말고 BC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그 A 짝꿍인 A제곱을 빼시면 돼요. 응? 알았니? 그러면 C 곱하기 코사인 A 자리에다가 뭘 넣어?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넣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a 곱하기 코사인 c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2ab를 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계산을 좀 볼까요? 없어지네. 없어지고 뭐야? 2b 같이 날라가요. 남는 게 뭐야?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a제곱 더하기 제곱은 왜 빼먹었냐 이거? 그죠?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샬라샬라 정리 좀 해볼까요? 전 해보면 b제곱 날라간다. 그지? 자, 2c제곱이요 2a제곱이 돼. 길이기 때문에 그냥 a는 b랑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a는 c를 깜짝이야. C랑 A는 같다. 이렇게 해서 기 A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은 지난 시간 해줬으니까 17번 볼게요. 17번을 보면은 자, A-B 사인 C는 A 사인 A 빼기 B 사인 B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패턴 알겠나요? 사인이 보이면 사인 법칙 넣으시고, 사인 법칙이란 말은 사인 A 자리에다가 2R분의 A를 넣어라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등장하면 코사인 법칙을 넣어라.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사인이네요. 전부 다 사인이기 때문에 여기다 사인 값을 넣어줄게요. 2R분의 C, 그 다음에 2R분의 A, 그리고 2R분의 B를 넣습니다. 그럼 바로 느낌 오죠? 예, 바로 그냥 전개한다고 보시면 A 빼기 B에다가 C를 곱한 꼴이고요. A 제곱에다가요 마이너스 B 제곱입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A-B,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면 뭐 보이는 거 있죠. 넘겨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막 정리가 잘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면 A제곱 마이너스 B하고 A-B가 약분이 될 수 있잖아. 그죠?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건 문제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 넘겨볼게요. 얘를 먼저 A-B, A 플러스 B라고 인수분해 할게요. 얘를 넘깁니다. 이 친구 넘어가면 마이너스 C에 A-B가 0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요. A-B로 묶으면 이 뒤에 있는 친구들 나머지 애들이 오겠죠. A 더하기 B 빼기 C가 이렇게 올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면 결국에는 근데 이거는 삼각형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삼각형 안 되지 않니? 그지? 이건 안 되죠. 이거 0이 되면 안 돼요. A 더하기 B가 C랑 같아지면 삼각형이 안 됩니다. 어느 두 변이 됐든 간에 그걸 더했을 때 나머지 변이 되면 삼각형이 안 돼요. A-B가 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5분 있다가 정확하게 5분 있다가 149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거기 149쪽 봅시다. 어디 5번 149쪽이에요.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거는 30도 30도이기 때문에 특수각이잖아. 특수각이고 8, 10이면은 닮음이란 말이야. 닮음이지 당연히 30도 똑같은데. 그랬을 때 A,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그냥 피타를 쓰셔도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를 굳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A라고 할게요. 요 길이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게 그런 거지.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꼭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죠? 오히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단원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좋긴 하고 근데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력이 엄청 늘고 근데 항상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만 그렇게 고민을 하면은 나중에 막 서술형 이런 거 어떡할 건데 그치? 봐봐 쌤 이야기는 뭐냐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이렇게 반드시 그어버리면은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4잖아 그죠? 차이가 4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겠어요? 여기가 8이면은 30도니까 8루트 3이겠죠? 여기는 12루트 3이에요. 그러면 얘는 20루트 3입니다. 그래서 20루트 3하고 4 이렇게 해서 피타 쓰면 나와. 그러니까 어쨌든 답을 구했어야지. 근데 여기 각도를 이용할 수도 있어. 얘가 120도란 말이야. 그죠? 120도이기 때문에 여기를 x라고 잡는다 그러면 이 삼각형 보실게요. 이 삼각형. A, B 120도 x. 근데 A가 얼마야? 16이지. B가 얼마냐? 24지. 30도 특수각이니까. 그래서 16, 24, x 사이 끼인 값은 120도. 그래서 x 제곱은 이걸 사용해야 된다고. a 제곱 16의 제곱 더하기 24의 제곱 빼기 2배의 16 곱하기 24 곱하기 코사인의 120도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이거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갑니다. 평행사변 ABCD의 넓이 그랬네요. 예.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공식이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공식일 거고 3루트 3에다가 여기가 60 이렇게 됩니다. 60이고 6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평행사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나한테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봐. 여기 있죠. 여기 길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쪽 각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구해서 그게 그거야 어차피. 그래서 x를 구하려고 봤더니 사이에 끼인 각이 있네. 6 있고 3루트 3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코사인 뭐 이걸로 할까요? 그 분수 없는 걸로 하자. 요거 제곱 27은 제곱의 합에다가 36 더하기 x제곱에다 마이너스 2 곱하기 6x 코사인 60 이렇게 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풀면 x 나오죠? x 구하면 어때? 그냥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 하면 평행사변의 넓이죠. AB 사인 세타 그거 활용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삼각형 ABC에서 B제곱 B A제곱 빼기 AC 더하기 C제곱,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B를 구하시오. B를 구하라는 말은 각 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각 B를 구하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각을 구하려고 봤는데 길이들의 관계밖에 없어. 길이들의 관계로 각을 찾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이들의 관계만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각을 찾으려면 코사인 법칙밖에 없다. 그래서 코사인 B를 일단 써보는 거야. 어떻게 생겼나?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분자에 있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때? 이 보여? 여기 위에 식을 보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있죠? 거기서 B제곱을 뺀 게 뭐가 됩니까? AC만 넘기면 되니까 AC네요. AC. 얘가 AC. 따라서 2AC분의 AC가 돼가지고 2분의 1 된다. 예, 특수각 되니까 B는 60도. 그 다음에 12번. 12번 봅시다. A, B, C, D 그리고 5, 6, 7 3. 자, 여러분들 눈에 삼각형이 3개가 보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눈에 삼각형이 3개가 보일 거예요. A, B, C, A, B, D, A, D, C 여기 3개가 보일 겁니다. 이 3개 중에서 A, D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죠? A, D를 구하시오. 근데 생각해봐. 이 삼각형들 중에 내가 누구를 사용할지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기도 풀이 방법이 아까 했던 문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각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치? 여기 각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에서의 코사인,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서 삼각 B 코사인을 이용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거랑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거랑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각도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B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X를 낀 삼각형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해서, 그죠? 삼각형이 하나 나오고. 그럼 여기 각도도 마찬가지. 여기도 쓸 수 있어. 7, 3, X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 한번, 9, 5, 7 해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한번 C로 해볼게요. C로. 이해되냐? 작은 삼각형에서 이 얍실한 삼각형 3, 7, X 가지고 코사인 C를 구해보면, 알지? 코사인 C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C 구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죠. 양쪽 사이의 변, 마주보는 변 이용해서 9 더하기 49 빼기 X제곱. 근데 이거를 어디서 쓸 수 있냐면 큰 곳에서 쓸 수 있어요. 큰 곳에서. 얼마입니까? 9, 5, 7 가지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2 곱하기 9 곱하기 7분의 99, 81, 77에 49 빼기 반대편각 C가 보고 있는 각 25 이렇게 해서 이걸 풀면 된다 얘들아. 자, 지금부터 집중하고 있는지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 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미션 들어갑니다. 자, 뭐냐면 오늘의 돌발 퀴즈. 요 삼각형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좀 전에 알려줬던 방식이 있죠. 여기 각도를 이 각도를 이용해서 3, 그 다음에 여기가 X, 7, 여기가 5, 6이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기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삼각형 가지고도 해줬었어.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걸로 방정식 세워서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5분 드릴게요. 5분. 딱 지금부터. 지금이 6시 22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
30분까지 뭐 하라고요? 세타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용해서 두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x를 구하는 방법.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으로 식을 세우세요. 얘네들 관계가 서로 있다 그랬죠.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어떤 관계인지, 왜 지금 이 방법 이용하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수원에서 까다로운 문제에서 특히나 얘처럼 이렇게 이쪽 각도를 사용할 수 없는 케이스에서는 지금 하는 저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어요. 알지? 쌤은 수원을 그냥 내신 문제까지만 보질 않았을 거 아니야. 수능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의 대부분 문제를 다 본 적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더라. 응? 그걸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본다면 나중에 또 만났을 때, 뭐 수능 대비 때 만나는 게 아니야. 물론 내신 때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이런 거 하나씩 알아두면 좋죠. 책은 너무 쉬운 책이잖아요. 얼른 해보세요. 얼른 해서 쌤한테 사진으로 인증 보냅니다. 6시 30분까지 인증 고고. 식만 세워서 보내셔도 됩니다. 뭐랑 뭐가 같다, 뭐 방정식을 세워서, 예, 식만 세워가지고 보내셔도 됩니다. 선생님 말했어. 이거 미션 착실히 수행하신 분들, 풀든 못 풀든 미션 착실히 수행하신 분들, 숙제 인증 착실히 하신 분들,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났을 때 쌤이 선물 드립니다. 아시겠죠? 야, 오늘 날씨 실화냐 진짜? 응? 영하. 내일부터 온라인 수업 아닌가요, 학교? 그죠? 내일부터 온라인 수업이죠?
시간이 되는 사람은 방금 보내는 걸로 답도 한번 내보시고. 계산 실수 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영민아 1분 남았다. 영민아 1분 남았다. (30분) 종료. 미션 종료. 우리 차영민 님께서 집중 안 하셨나? 자, 다들 식을 잘 세웠는데 보세요. 지금 요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내가 얘를 세타로 잡았으면 이쪽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세타는 식은 다들 뭐 알죠? 그죠? 12x 분의 어떻게 돼요?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5예요. 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서는 대신에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3이랑 x가 되기 때문에 6x가 되는 거죠. 그죠? 6x에다가 그리고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9가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닙니다. 누가 같은 거야?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 반대부. 왜?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서로 마이너스 관계이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돼야 돼. 즉 12x분의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에, 그지? 근데 사실 이거 이 이야기 요 스킬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요거는 어느 막 문제집에서도 이런 문제는 다 이렇게 안 하고 이쪽 각을 쓰거든. 왜냐면 이 문제는 요게 더 쉽긴 하지. 근데 고급 스킬인 거야 사실은. 이걸 못 쓰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써야 되거든. 이해됐지?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고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이것도 사실은 근데 상관없는 게 이거 없앨 수 있어. x가 어차피 양수일 거 아니야. 이렇게 없애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 2 곱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방정식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13번 볼게요. 잘하고 있구만. 뿌듯하구만. 조금의 미스는 있을 수 있어. 근데 뭐 그거는 뭐.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이에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이래요. 그 다음에 B의 길이가 2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C가 4랍니다. A가 예각이라고 돼 있네요. 문제에서. 그쵸? 그랬을 때 A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넓이 구하는 공식이지. 6은 2분의 1 하고,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소문자 B라는 게 반대편, 이게 C라는 게 이게 C잖아. 그래서 이게 4고 이게 2루트 3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2루트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A 이렇게 되니까 사인 A가 나오면 A는 각이 바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넓이가 나오면 그냥 저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5루트 2, 6루트 2인 사각형 ABC의 넓이가 15일 때. 자, 사각형이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냥 일반 이런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5루트 2, 6루트 2가 되는데 둘이 이루는 각도가 어떤 거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넓이가 어떻게 되더라? 2분의 1 해야 되지. 2분의 1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지금 뭐냐면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인 값은 이 어떤 직선이든 세상의 모든 직선은 그들이 수직이 아닌 이상은 둘이 이루는 각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60도라고 대답하고 누군가는 120도라고 대답을 할 거란 말이야. 왜? 당연히 한쪽이 60도면 얘는 120도일 거 아니냐. 그래서 보통은 예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각을 말하세요. 이렇게. 알았지? 지시를 해준다고. 예각으로 대답하라, 둔각으로 대답하라. 근데 대부분 예각으로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면 뭘까? 30도일까? 120도일까? 150도일까? 모르지. 그러니까 예각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답이 정확하게 안 떨어지니까. 그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요거 넓이가 얼마다? 15다. 요거 푸시면 되고요.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왜 아니 평행사변형에 AB 사인 세타인 거 알겠지? 삼각형 두 개 더 있으니까. 근데 저거는 왜 2분의 1을 해야 되냐? 대각선이니까 그런 거고. 요건 원리를 알려드리면 뭐 중학교 거에서 했겠지만 이 모서리하고 얘하고 평행이면서 얘를 지나는 직선을 잡아. 평행이야. 오케이? 얘랑 평행이면서 여길 지나는 직선을 잡아. 평행이지. 얘들 평행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랑 평행이면서 여길 지나는 직선을 잡아. 여기 잡아. 그러면 님들 잘 보세요. 요거 보라색으로 된 거 무슨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이지. 마주보는 니네 평행하고 니네 평행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가 같지 않냐? 여기가 지금 얼마야? 5루트인 거지. 여기 A라고 할게. 그럼 얘가 A겠지. A겠지. 여기 B라고 할게. 그럼 얘가 B겠지. B겠지.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평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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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니까 네가 세타면 너도 세타겠네.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됩니까? 이 보라색으로 돼 있는 평행사변형 넓이를 반띵한 거지. 왜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절반 절반, 여기서 보면 절반 절반, 여기서 보면 절반 절반, 여기서 보면 절반, 다 반씩 했기 때문에 전체도 절반이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요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와 그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만 알아도 사각형 넓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2분의 1을 하셔야 된다. 그게 1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삼각함수가 요 정도로 형성돼요. 삼각함수에서 해보니까 어때?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삼각함수 그래프하고 방정식 부등식이 사실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과 쪽을 선택을 해서 미적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와요. 그런데 뭐 그게 어렵지는 않아 삼각함수가. 그래서 여기 부분에 그래프하고 각변환하는 것도 당연히 각변환을 할 줄 알아야 그래프를 그리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만 푸는 것만 할 줄 알아도 응용 문제 충분히 소화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치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각변환 같은 거 사분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사인 3분의 13파이를 계산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3분의 13파이를 2파이 아니지? 얼마냐? 14파이지. 더하기 3분의 파이로 본 다음에 2파이는 버려서 3분의 파이랑 똑같구나 라는 거를 이런 것만 해서 부호만 잘 정할 수 있어도 일단 여기 선행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 뭔지. 그래서 오늘은 수열이 어떤 거고 뭘 수열이라고 하고
수열을 쌤이 한번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오늘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할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고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는 도형 가지고 막 했던 건데 내가 막 도형을 너무 잘 별로 좀 그래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예, 보면 수열이 더 낫다 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수열이 올해 2021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객관식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문과 이과 다 이 단원이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니고 예. 솔직히 거기서 그렇게 낼지 몰랐어요. 얘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자 볼게요. 수열 개념 54 55 53 54 예, 요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용어 수열은 뭔가? 수열이 뭘까? 수열 숫자를 나열한 거야. 드립이 아니고 이건 진짜야. 수를 열거한다 해서 수열이고 근데 규칙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사실. 알았어? 규칙의 유무와 상관노노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규칙이 없는 거는 별로 다루지 않아. 왜? 규칙이 없다는 뜻은 앞으로 어떤 항이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 방정식 다항식 할 때도 항 하나하나가 뭔지 알지? 그 항이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수열이 숫자들이 나열됐잖아. 나열됐으면 그 수열들을 나열했을 때 그 숫자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다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나열하면 다섯 번째 숫자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첫 번째를 알고 두 번째를 알고 세 번째, 네 번째를 알아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 예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보통 수열은. 근데 예측이 불가능한 거는 영양가가 없어. 그러겠지. 이거 공부를 왜 해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주로 예측이 가능한 녀석을 공부를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수열은 규칙이 있다가 아니라 규칙이 없어도 되는데 규칙이 없는 건 영양가가 없지. 내가 만약에 숫자를 진짜 막 규칙 없이 한 10개를 니네한테 나열해줬어. 그럼 11번째는 누가 되겠냐 물어보는 건 진짜 그 사기꾼 아니야? 그지?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막 진짜 1, 5, 막 8, 뭐 마이너스 2, 뭐 6, 1, 9, 13 나도 모르겠다 이거 했어. 자 영민아 이 다음 숫자 뭐게? 맞추면 50억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지? 규칙이 없는 애들은 그래서 영양가가 없는 거야. 뭔지 알겠지? 영양가가 없는 거야. 물론 이런 걸 다루긴 할 건데 지금부터 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규칙을 알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규칙이 있는 수열은 세상에 몇 개 안 됩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그거를 어떤 함수식처럼 식을 만드는 거를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이라는 용어는 뭐라고? 규칙을 만드는,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거야. 어떤 수열은 근데 뭔가 규칙은 알겠는데 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그 뭐 있잖아. 알겠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규칙이 있는데 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항은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약간 함수처럼 비슷한 거지. 봐봐. 함수에서 우리가 직선 위에 점을 예를 들어서 직선 위에 점이 1,2고 예를 들어 2,4고 3,6이고 그럼 얼마야 다음이? 예측되죠? 되잖아 여러분들. 되죠? 4,8 예측되죠?
그러면 이게 직선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함수식으로 만들지. y는 2x 이렇게. 그럼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규칙을 일반화 시켜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일반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자 2, 4, 6, 8 너무 뻔하지. 근데 이런 걸 할 거야 오늘. 자 얘가 첫 번째야. 그래서 이걸 기호로 A1이라고 보통 쓰거든. 일반항을 찾을 건데 이거는 첫 번째 항이란 뜻이. 그럼 이거를 A2라고 적을게. 2번이니까. 얘를 A3.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n번째 AN이라고 해요. n번째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자, 첫 번째가 1일 때 n이 1일 때가 2야. n이 2일 때가 4고 n이 3일 때가 6이야. 느낌 오지? 2배 한 거죠. 2n 알 수 있어? 2n 느낌 와. 그지? 이게 일반항이야 이게. 규칙을 찾아가지고 식으로 표현하면 돼. 이게 일반항이야. 오케이? 그죠? 쉽죠? 우리 이거 할 거예요. 갑자기 삼각함수 하다 이거 하니까 갑자기 쉬워지지 않냐? 이게 좀 그래. 왜냐하면 삼각함수는 약간 그 처음 호도법부터 일단 불편했지. 호도법부터 불편했지 지금. 굉장히 불편했잖아. 근데 여기는 봐봐. 뭐야? 규칙이 보여. 물론 규칙이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아직은 그걸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즐겨. 미안해. 수학을 즐길 수 없지만. 예.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지금 잠이 오냐? 편안하게. 알지? 이런 애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크게 양대산맥 2개를 배울 거야. 물론 소소하게 중간중간에 추가된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수열의 양대산맥. 자, 2가지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등차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양대산맥 중에 등차 수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뭐냐? 그래서 수열의 양대산맥 등차 수열. 세 번째 개념 등차 수열은 뭐냐? 옆에 있는 153쪽을 참고하시고 그 뒤에 개념 55 등차 중앙까지 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아시겠죠? 근데 너무 적은데? 인간적으로? 에반데. 일단 그래. 인쇄 안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난감한데. 등차 수열 뭐 가능하면 그 뒤에도 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쨌든 계획은 그렇다고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합도 있구나. 등차 수열은 글자 그대로야. 수열이 차가 같아. 차가 일정해. 와, 이게 더 개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5, -3, -1, 1, 3. 느낌 왔냐? 얼마 차이가 나죠? 2를 더해갔지? 맞지? 더하기 2를 하고 있지? 더하기 2죠.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더하기 2를 하고 있죠. 스타트가 누구냐? -5로 시작할게요. 얘를 A1이라고 부를게요. 알았지? 그럼 이 번호가 누굽니까? 얘 몇 번입니까? A에 몇 번이죠? 5번, 6번이죠. 그지? 잘 봐.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A6이라는 녀석은 A1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2를 몇 번 더했니? 개수를 보세요. 5번이죠. 미안해. 5번. 몇 번을 셌니? 4번을 셌지. 4번 했지. 4번. 잘 봐. 내가 여기 있어. 근데 여러분들 가로수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가로수가 5개가 있으면 그 사이의 간격은 몇 개요? 4개지. 그거야. 그 원리야. 그래서 내가 5번째가 필요하면 똑같은 차이인 이 2를 4번 더하면 돼. 그리고 이 일정한 차가 일정한 요 2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많이 보던 거죠? 아, 진짜야. 공차라고 불러요. 같을 공차. 오케이? 그래서 공통된 차가 일정할 때 그거를 뭐라고 불러? 공차라고 부릅니다. 비율이 일정하면 공비. 차가 일정하면 공차. 공차 얼마? 2. 그래서 이 5번을 찾는 원리대로 그러면 내가 n번째는 어떻게 찾겠냐? 첫 번째 스타트 A1 마이너스 5에다가 D를 몇 번? n번째니까 n-1의 D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지. D를 공차라고 하면. 이해돼? 왜 하나 빼는지 알겠지? 5번째는 하나, 둘, 셋, 넷. 10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을 가야 10번째가 나오잖아. 스타트에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을 가야 5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빼기를 한다. 명심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수열을 예로 들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찾고 싶어요 라는 말이야. n번 일반화 시켰지 함수처럼. 그럼 n에다가 내가 10이 필요하면 10 넣으면 10번째 항이 뿅 나오는 거지. 언제 이걸 다 더하고 있어. 그죠? 마이너스 5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n-1의 공차 얼마였어? 2지. 식을 좀 이쁘게 정리를 해봐. 그러면 2n이야. 잘 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와. 2n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가져. 확인해 보세요. n에다가 2 넣으세요. 2. n에다가 2를 넣는다는 얘기는 두 번째 항이다. 2 넣으면 얼마야? 4 빼기 7 마이너스 3 맞죠? 2번. 2번이잖아. 1번 2번. 나오지? 이렇게 돼. 그러면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렇게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왜 절묘하게 여기다 적었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이 첫 번째 항에다가 n-1D를 더하는 거 이렇게 생겼고 이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잘 봐. 쌤한테 수열을 배운 친구들 전부 다 등차 수열 일반항 할 때 이것도 좋지만 이 방법을 꼭 쓰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dn 플러스 오케이? dn 플러스 L 형태다. 알았지? n은 1차 식 형태로 생긴 게 등차 수열이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숫자 2가 뭡니까? 무조건 공차입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해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공차. 자, 등차 수열 AN이 예를 들어서 야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인 거지. 마이너스 5n 플러스 7이라고 쳐봐요. 이 친구는 공차가 뭐다? 대답할 수 있으면 여기 내용 된 겁니다. 공차가 얼마다? n의 앞에 있는 마이너스 5다. 그리고 첫째 항이 1 넣으면 돼. 모든 수열의 첫째 항은 1을 넣으면 돼. 1 넣으면 얼마야? 2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왜? 마이너스 5만 가니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13, 마이너스 18 뭐 이렇게 가는 그러한 수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일정한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 그게 153쪽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럼 그런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개념 55, 155쪽으로 갑니다. 155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편집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릴게 그대로. 밴드에 알아서 올라가는데 그거는 화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거 없애버리고 쌤이 바로 핸드폰에 또 저장되니까 이거를 그 유튜브에 한 다음에 링크 계속 쌤이 그렇게 해주고 있죠. 링크를 올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근데 뭐
공개로 올려도 되겠다 이 정도. 그죠? 됐어? 그럼 등차 수열은 무슨 특징이 있나? 뭔 특징이 있나? 네 번째. 등차 수열은 이게 수학의 용어가 전부 다 한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당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학이 유럽에서 그죠? 미국, 유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아들이죠. 일본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 애들이 번역을 한 거를 그 한문으로 번역한 거를 일본이 번역을 하고 그거를 우리나라가 번역을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우리말로 된 수학 용어가 없고 전부 다 한문이다. 근데 오히려 그게 해석하기가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봐봐. 차가 일정한 수열, 숫자 나열.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 뭐겠어? 항이 뭐라고 했어? 이거 하나하나가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러면 중항은 뭐야? 가운데 중자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은 뭔 특징이 있냐고.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 산술 평균 있죠. 자 보세요. 위에는 일치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을 평균을 내면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하고 1을 평균 내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그것만 그러간 마이너스 5하고 잘 봐. 지금 잘 들어. 집중. 마이너스 5하고 한 칸 건너뛰어. 마이너스 1하고 한 칸 건너뛰어. 3. 한 칸씩만 딱 건너뛰어. 그러니까 두 칸 넘어간 거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도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을 안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걔네들을 뽑아와도 걔네들도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왜? 야 생각해봐. 마이너스 근데 대신 일정해야 돼. 자, 두 칸 건넜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되겠죠. 플러스 4예요. 이렇게 해도 등차 수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랑 3도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1입니다. 평균이. 그래서 등차 수열은 산술 평균이 등차 수열이다. 그럼 등비는 기하 평균이 등비 수열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은 무슨 평균? 산술 평균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세 개의 항이 A1, A2, A3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 가운데 항을 2배를 하면은 양쪽 끝에랑 같아.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 세 수가 등차 수를 이룬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관계식을 만드는 게 등차 중항입니다. 그거를 한번 간략하게 문제를 볼게요. 거기 보시면 예를 들면은 155쪽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이제 등차 중항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거기 보면 여러분들 책은 44번에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7,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얘네들이 지금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3 한가운데가 마이너스 7 맞죠? 간격이 똑같으니까 맞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3 평균은 마이너스 7 맞죠? 인정? 그러면 결국에 이 x라고 하는 건 얘네 둘의 평균인 거야.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알았어? 두 개의 평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겠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등차 중앙이라니까. 가운데 항이야. 가운데 항 겁나 쉽지.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13 한가운데 누굽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이고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은 과연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았지? 뒤쪽에 가서
15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 156쪽은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이웃하는 항 빼보면 돼. 빼보면 얘가 등차라는 걸 확인하려면 그냥 두 개를 빼보면 돼. 빼보면 차이가 일정하네. 차이가 일정하면 등차 수열인 거예요. 알았지? 거기에 자 문제 풀 때 유형 90일 있잖아. 유형 90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 팁을 좀 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3번이 나온다. 그러면 첫 번 항상 3번, 뭐 7번, 뭐 11번 뭐 이런 게 나오잖아. 문제에서. 그러면은 번호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게 생겼지. 그럼 문자를 최소화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럼 A1에서 몇 D 한 거야? 2D죠. 2D. 이해됩니까? 세 번째 항은 D를 2번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D를 몇 번 가야 돼? 6D, 6D. 왜 6D인지 아까부터 계속 설명했어요. 일곱 번째 가로수는 내가 발자국을 6번을 가야 나와. 나부터 출발해서. 알겠지? 이해됩니까? 자, 11번은 A1에서 몇 D요? 몇 D? 10D, 10D. 그러면은 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거기 있는 유형 90일에 뭐 예를 들면은 9번 같은 거 보이십니까? 자, A2 예를 들어서 9번 한번 볼까요? 9번 한번 예를 들어서 해줄게. 9번을 보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A4가 뭡니까? 2A7까지 해야 돼? 2A7을 했더니 그게 얼마다? 32다. 그랬을 때 A5를 구하시오. 그죠? 근데 관계식을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줘도 내가 모르는 게 몇 개야 지금 문자가. 아무리 식을 줄여도 문자가 3개지. 그렇기 때문에 식이 2개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하나만 나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A2를 어떻게 만들어 그랬어? A2는 그러면 A1 플러스 D겠지. D. 그 다음에 A4는 A1 더하기 3D. 그죠? 그 다음에 A7은 여기 2 있으니까 2 곱할게. A7은 A1 더하기 6D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전개해서 한번 볼게요. 전개해서 보면은 A1이 몇 개요? 자그마치 4개입니다. 그리고 D가 D, 3D, 12D. 그러면 얼마냐? 16D냐? 16D가 32야. 그럼 뭐 약분 안 하고는 막 근질근질하지. A1 더하기 4D가 뭐야? 8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그럼 몇 번째 항이겠냐? 5번째 항 아닙니까? 4D니까? 근데 문제에서 5번째 물어봤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딱 그것만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158쪽으로 가서 92에다가 별표. 처음으로 양수 또는 음수가 되는 항. 92번에 별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유형 92에다가 맞지? 별표를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주 나와서 그래. 쉬워. 여기도 쉬워.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말을 합니다. 애들한테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등차 수열은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직선도 이렇게 생겼다. n에 대한 1차식이죠. 직선도 x에 대한 1차식이고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면 다 등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니네한테 뭐 3n 마이너스 5 이렇게 주면은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인 거야. 알았지? 그리고 앞에가 3이면 공차가 3이고 n에다가 1을 빵 넣으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인 거지. 알았지? 그러면 공차가 3이니까 생각해봐. 항이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면 음수항이 있다고 치면 음수에서 언젠가는 양수가 되는 타이밍이 올 거 아닙니까? 얘가 언제? 얘가 0이 되거나 그냥 부등식 0보다 크다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 92번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등차 수열이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47 이렇게 질러. 알았니? 그럼 첫째 항이 누구니? 첫째 항 47이라고 하면 큰일 나. 첫째 항 n에다 1 넣어야지. 모든 수열은 n에다가 1을 넣어야 돼. 그래야 첫째 항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1 넣으면 얼마입니까? 44예요. 첫째 항이 44고 공차 d는요. 앞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3입니다. 알았지?
복습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44에서부터 30 줄어. 언젠가 음수항이 나올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죠?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언제일까? 그럼 니네가 암산해봐도 돼 사실 솔직히. 그지? 이게 16 넣으면 어떻게 되냐? 48 아니야?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형식상 쓰자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47이 언제?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을 찾고 싶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n이 얼마보다 커? 3분의 47보다 크니까 3분의 47보다 큰 자연수 찾아주면 그러면은 18인 거죠. 16부터 음수구나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16부터 음수다. 15까지는 양수죠. 15 넣어봐. 마이너스 45니까 딱 2죠. 그러니까 15번째 항까지는 양수였다가 16번부터 음수다. 그런 파트. 예, 요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이 음수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씩 세워? 이렇게씩 세우면 돼요. 항이 양수다 그러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부정식 세우면 되고. 알겠죠? 네. 그래서 일반 항이 양수 음수다 그렇게 부등식을 세우면 n은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다. 그게 여러분들 유형 9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93은 또 어떤 게 포인트냐면 전체가 몇 개가 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전체의 항 개수가 몇 개인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거기 예를 들면은 뭐 9와 33 사이에 그랬죠. 거기 첫 번째 9하고 33 사이에 n개를 집어넣어. 3개? 3개를. 그냥 n개를 일단 해볼게. n개를 집어넣으면 이게 등차가 된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 전체가 등차인 거지. 그치? 맞지? 9와 33 사이에 n개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전체는 n 플러스 2개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첫째 항은 9야. 그 다음에 n번째가 아니라 n 플러스 2번째 항이 33인 거야.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 책에 17번에 있는 문제는 3개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33이 몇 번째 항이 돼야 돼? 5번째 항이 돼야 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 여기다 3개 집어넣으면은 첫째 항이 9지. 그 다음에 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얘가 5번째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우리 등차 수열은 어떻게 한다고? A1 플러스 n-1 D니까 어떻게 쓴다? 첫째 항 더하기 5번째 항은 4D. 그게 얼마? 33이란 뜻이에요. 3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네들 포함하면 5개란 뜻인 거지. 근데 첫째 항이 지금 9기 때문에 D는 나와. 끝. 알았어? 이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해됐죠? 그 방법을 쓰시면 되고 전체가 몇 개인지만 체크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유형 94는 쉽고 95 한번 볼게요. 유형 95. 유형 95는 어떤 내용이냐? 내가 이걸 문제를 직접 막 다 풀어주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풀 게 없잖아. 그죠? 유형 95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다 라고 하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도 두지만 그러면 등차 맞죠? 센스 있게 하는 방법은 가운데 걸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로 두면은 이게 더 편해요. 왜 편한 줄 알아? 더하면 뭐냐? 3A지. 깔끔하죠. 무조건 보통 이제 3개의 합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합을 알려주는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 D가 사라지지. 대신에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 첫째 항은 A-D가 첫째 항이죠. 그죠? A가 첫째 항 아닙니다. 얘는 첫째 항이 요거 맞죠?
요거는 3개 더해봐. 3A 플러스 3D니까 D가 안 사라지는데 이렇게 두면 사라지기 때문에 얘가 더 편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밑에 거 알았지? 5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A-ED, A-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4개는 어쩔 수 없죠. 4개는 뭐 A-D 4개도 할 수는 있어요. 4개도 A-D 근데 어차피 그럼 하나 남기 때문에 5개나 3개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주면 편하다. 알겠지? 잠깐 또 5분 좀 있다가 등차수열 합을 개념을 설명하고 등차수열 합까지 숙제하는 걸로 할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